서울 종로구에 160평이 넘는 토지를 평당 5천만 원 이하에 매입을 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지가 대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경우는 객실수가 적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업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거의 1억에 가까운 매출을 낼 만큼 안정적인 수요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업장이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대하는 매출은 사실 거의 그 2배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더유식의 김준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한 번 잔금을 치르러 나왔습니다. 이곳은 창덕궁 도남문 앞이에요. 지난번 임장 영상에서 이곳에 있는 물건을 임장하는 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임장 영상을 찍고 난 이후에 매매 계약을 바로 체결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드디어 오늘 잔금을 치르는 날입니다. 오늘은 잔금을 치른 이후에 이 상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 물건을 왜 매입했는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잔금을 위해서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 되어서 현장으로 빨리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어르신? 네. 계약서에 이렇게 김준하 대표님 이름이 있으니까 다 했나 봐요. 매도용 인감에 공무원이 그렇게 다 적어버리셨구나. 아, 다시 떼야 되네. 혹시나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쵸.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지금 방금 매도인분을 만나서 이제 잔금 서류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가져와야 되는데, 등기 서류 중에는 매도용 인감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 지금 그게 잘못 발급이 되어서 다시 주민센터에 가셨어요. 이게 제227인데 제0127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숫자가 아니라 한글이 2잖아요. 어디서 그랬다고? 동사무소에서. 01로 떴어요. 아이고. 또 가야 돼? 네, 아이고. 지금 제 차로 가시는 이게 01인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아까 잘못 가져오셨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갔다 왔는데 또 틀렸습니다. 네, 이쯤 되니 공무원분이 매수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고 거기에 맞게 주소와 법인명을 써주셔야 되는데 주소가 틀렸어요. 또 세 번째 발급을 받으러 가셨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종종 있나요? 사실 꽤 흔한 일이에요. 매도인감증명서를 잘 모르시거든요. 살면서 내 부동산을 매각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매도인감증명서를 떼달라고 하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정확히 떼줘야 되는 건데, 주민센터에 계신 담당자 분도 좀 신입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처럼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연돼서 잔금을 못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곤혹스럽죠.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가 미비하거나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매도인의 귀책 사유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잔금 치를 수 없는 경우에 하나겠죠. 그럴 때는 잔금을 안 줘도 돼요. 하지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은행에서 이미 대출을 저희가 승인을 받아놨잖아요. 오늘 기준으로 모든 서류들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잔금일이 바뀌면 사실 은행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복잡해지기는 해요. 물론 뭐 서류를 다시 쓰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같이 맞춰서 제출을 하거나 서류를 쓰면 되긴 한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 은행도 지점에서 돈을 갖고 있어서 인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본점에서 인출이란 걸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는 그 돈을 갖고 있다가 저희한테 대출을 실행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은행의 지점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출을 쓰지 않으면 사실은 좀 곤혹스러운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당일날 잔금을 치르는 게 가장 좋고요. 큰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잔금을 치를 수 없다 그러면은 은행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잡겠다라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다시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일단 지금 국민은행에 상환하라는 은행에서 출발을 했고, 이게 계좌로 바로 쏘는 게 안 된다고 하네요. 무조건 창구를 가야 된대요. 과장님, 지금 국민은행에 은행에서 직접 갔어요? 그럼 인출이 그만큼 돼서 그건 수표로 끊어서 직접 가서 은행에서 상환을 해줘야 되는 거네. 최근에요. 한번 고객팀장으로 보낸. 네, 감사합니다. 잔금 절차가 좀 바뀐 게 있는 건가요? 서류는 다 마무리가 됐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이제 맞게 왔고, 그래서 은행에선 인출이 되었어요. 근데 저희 쪽에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 매도인분의 기존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상환금액 조회를 해서 원리금 상환 금액이 얼마, 매도인한테 직접 보내야 되는 게 얼마, 이런 식으로 잔금이 일반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제가 최근에 이 은행에서
이 상환 계좌로 쐈는데 아주 그 짧은 시간에 매도인 분께서 상환을 해야 되는 그 금액을 인터넷 뱅킹으로 인출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상환 계좌를 따로 안 알려주고 무조건 직접 와서 은행 창구를 통해서 상환을 해라, 이렇게 최근에 지금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안 좋은 행동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한 이상 직접 와서 상환을 하게끔 하는 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긴 하겠죠. 원래는 저보다 저희 직원들이 먼저 와서 현장을 다 둘러봐요. 현장에 혹시 남아있는 손님은 없는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아주 간혹 가다가 장기방 손님이 안 나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선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할 수도 없고, 당연히 매도인께서 명도를 완료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잔금을 치를 수 없습니다. 저희가 계약상으로는 전일부터 영업을 안 하는 걸로 조건을 걸어서 보통은 해요. 이 업장도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 분께서 정확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세무관계나 대출관계나 이런 걸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현장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지금 현장에서는 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잔금날까지도 영업을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많아요. 계약서에 분명히 당일날 이제 손님을 받지 않는 걸로 명시를 해놔도 이 숙박업이라는 게 하루하루 현금이 돌잖아요. 예를 들어서 40객실인데 하루에 숙박비 5만 원만 받으면 200만 원의 매출이 하룻밤에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안 지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정말 손님 중에 한 팀이 끝까지 안 나가서 오후 2시, 3시까지 기다려서 손님을 내보내고 정산을 한 적도 있었어요. 손님이 좀 늦게 나갈 수도 있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잔금이란 건 정말 명확해야 돼요. 현장에 대한 명도,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련된 서류, 대금의 지급 관계, 모든 것들이 명확해야 되고,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잔금할 때 뭐 이 정도야 뭐 이해해 줄 수 있지,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이건 상거래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게 한 달, 두 달이 지연되고 그게 고스란히 내 금융비용으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장에 대한 명도 여부는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또 들어온가 보다. 그러면 다 들어온 거예요? 네, 잔금 끝났어. 네, 사장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종로 운리동에 있는 숙박시설 물건의 잔금을 방금 마쳤습니다. 물론 뭐 매도용 인감이라든지 서류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주민센터를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잔금이 또 큰 이슈 없이 맞춰졌기 때문에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서 저희가 이 업장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매입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창덕궁 도남은 앞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저희 호텔이 위치한 바로 앞이 창덕궁, 창경궁, 종묘가 또 바로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국내 MZ세대들에게 가장 핫한 서술락길이 또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저희 호텔 주변으로 이렇게 다양한 관광지들,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핫스팟들이 있고, 저희가 위치한 블럭에서 약 5분 정도 아래쪽으로 가면 익선동, 종로, 이런 서울의 전통적인 또 핵심 상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업장의 상권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많은 유동인구와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에요. 사실 이런 곳은요, 주변 시세보다 내가 얼마나 적절한 가격에 매입했는지, 그리고 객실 수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OTA 플레이를 하는지가 중요해요. 저희가 객실이 43개예요. 그리고 토지는 일반 상업지역에 160평이 넘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160평이 넘는 토지를 평당 5천만 원 이하에 매입을 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지가 대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경우는 객실 수가 적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업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거의 1억에 가까운 매출을 낼 만큼 안정적인 수요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업장이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대하는 매출은 사실 거의 그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숙박시설을 매입을 하실 때 자산 가치가 저렴한 거,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높은 거, 둘 다 잡을 수 있는 물건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매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동을 하면서 같이 말씀 나누실까요?
저는 바로 앞에 있는 서술락길에 나왔어요. 고즈넉한 분위기의 서술락길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창덕궁 쪽은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과 주변의 업무시설의 오피스 워커들, 정말 많은 분들이 유동인구를 이루면서 인산일을 이루고 있었는데 오히려 공급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워낙 집가가 비싸기 때문에 메리어트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 호텔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저희가 이것과 비슷한 상권이 서울의 홍대와 이태원에 저희가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죠. 홍대 아늑호텔, 그 다음에 이태원의 누베르서울 호텔, 주변에 있는 대형 호텔들과 큰 가격 차이 없이 정말 높은 가격에 ADR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DR이라 하면 객실당 단가예요. 이런 높은 단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모텔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있는 호텔들과 영업 경쟁을 하고 있죠. 호텔들과 경쟁을 하는 상권에서는요, 가격을 올리는데 상당히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초창기에는 국내 OTA와 저희가 원래 중소형업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점유율을 끌어올리다가 점점 객단가를 높여가고, 글로벌 OTA 같은 경우는 안정화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편이에요. 또 더유식의 OTA 마케팅 팀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안정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업장 같은 경우도 오픈 후에 6개월 이내에 저희가 원하는 매출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종로 운리동에 나와서 잠금을 하는 현장과 또 주변 상권을 간략하게 둘러봤는데요. 사실 아직 오후에 영업신고증을 승계받고 관리비를 추가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저희 이제 더유식의 실무자분들이 여전히 현장에 남아서 열심히 지금 마무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일단 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몇 건을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항상 계약을 정말 단단하게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잔금일의 큰 이슈들은 오히려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잔금을 하는 현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미리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운이동 현장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플래닝에서 이미 이제 오늘 오후에 바로 철거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기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스페이스 플래닝에서 또 비포, 애프터 현장을 또 보여드릴 거고, 저희도 준공 후에 운영이 되게 되면 제가 좋은 기회에 이곳의 영업 현황이나 주변 상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유식의 김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